반갑습니다. 네, 클라우드 바리스타 기술정보의 김명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원코드 멀티 클라우드 개념으로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을 제공하는 CB 스파이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렇게 끝으로 이제 시연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기술의 이제 바리스타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개의 멀티 클라우드 이런 환경을 이제 점점 쓰게 되면 클라우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시스템 인프라 개발자들은 이제 점점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고자 이제 나온 게 스파이더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API를 가지고 인프라를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자. 뭐 요거가 이제 주요 시작 포인트입니다. 전체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 공통 확장이라는 키워드하고 공통 확장이라는 키워드하고 개별 확장이라는 키워드.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쭉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아래쪽에 한 10종 정도의 CSP들이 서로 다른 플로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플로우, 서로 다른 API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스파이더를 통하면 똑같은 API로 이 상단에 있는 애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VM이나 쿠버네티스를 만들기 위한 카탈로그, 메타 정보, 어떤 이미지를 쓸지, 어떤 스펙을 쓸지, 뭐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VM과 쿠버네티스를 만들 수 있고 파일 시스템, DB, 그 외에 이제 계속 서비스를 붙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공통 확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CSP에 똑같은 기능으로 똑같은 API로 제공하는 거를 이제 공통 확장, 그래서 계속해서 추구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개별 확장은 특정 CSP, 예를 들면 이제 뭐 GCP의 TPU, 아마존에는 없죠. 뭐 이런 경우에는 GCP만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개별 확장으로 사용자들에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거가 이제 키입니다. 쓰시는 방법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SP의 크리덴셜 발급 받으셔서 이렇게 그 정보를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전 정보 이런 것들을 조금 버무려서 넣어주시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그 이제 커넥션 이름을 등록한 커넥션 이름을 가지고 저 클라우드들을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클라우드는 물론 이제 뭐 좀 노력이 필요한데 드라이버를 껴넣으면 껴넣을수록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는 이제 이렇게 웹 기반의 이제 어드민 웹, 그다음에 CLI, REST API 세 가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으로는 카탈로그 정보,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런 리전 정보, 존 정보, 퍼블릭 이미지, VM 스펙, 가격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CSP들의 AP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정보 아직 이제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태깅, 이벤트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스토리지 데이터, 가상 머신과 쿠버네티스 뭐 이런 애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뒤쪽에 이제 로드맵 보시면은 언제 제공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에서 이제 그 가장 가운데 코어 중심을 잡고 있는 거가 이제 추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CSP마다 뭐 다 API가 다르고 제공하는 자원들 다르고 이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1번, 2번 정도 공통적인 거 요 상황 1, 2번 정도를 이제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약간 깎고 조금 보완해 가지고 똑같은 기능으로 제공하고 그걸 이제 커먼 인터페이스로 올려주는 뭐 그런 작업을 이제 저희 한 10여 명 정도의 드라이버 팀과 그런 일을 해서 최종적으로 스파이더 REST API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추상화 모델로 적용하는 거가 이제 원코드 멀티 클라우드입니다. 똑같은 기능, 똑같은 API로 아래쪽부터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이제 인프라 코딩을 하나만 하면 서로 다른 CSP를 쓸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테라폼이나 오픈투프 또는 이제 플루미, 오픈투프나 테라폼은 이제 컨피규레이션 랭귀지 HCL 이런 걸로 이제 저희가 인프라를 뭐 IAC로 만들 수 있지만 얘네들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CSP별로 사용자들이 다 코드를 따로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플루미는 이제 랭귀지 기반입니다. 뭐 고 프로그래밍, 뭐 파이썬,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랭귀지를 제공하지만 얘도 CSP별로 이제 사용자들이 코드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스파이더는 이제 하나의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은 뭐 어떤 이미지를 쓸지, 어떤 VM을 쓸지, 뭐 그 정도만 이제 넣어주시면 똑같이 핸들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CSP들 웬만하면 다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부 NCP는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런 추상화 모델의 이제 단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단일 클라우드를 쓰시다가 가격 측면 또는 성능 측면 아니면 뭐 저쪽 CSP만 있는 어떤 자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멀티 클라우드로 가고자 했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쨌든 형상 자체 그리고 API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 추구하러 가는 거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스파이더가 추상화로서 이제 풀어보려고 했죠. 그래서 똑같이 쓰게 해줄게. 스파이더만 일단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추상화 모델의 단점은 다양성이 감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뭐 GCP의 TCP, GCP의 TPU, 다른 데 없기 때문에 사실은 추상화해서 똑같이 쓰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려나가게 되죠. 그래서 다양성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로 왔는데 다양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가 이제 개별 확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에서는 이제 이렇게 애니콜 API 기반 익스텐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REST API부터 저 드라이버까지 약간 전용이 아니라 만능 범용 채널을 좀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껴넣으면은 특정 도메인에서 TPU가 꼭 필요하다. 또는 지금 추상화로 제공하지 않는 거 기능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그거를 드라이버처럼 껴넣어서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제 이렇게 A 드라이버, B 드라이버, C 드라이버 이런 애들은 신규 CSP들이 이제 확장해서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버티컬하게 이렇게 지금 뭐 애니콜 메시지 저런 프로토콜의 데피니션하고 드라이버에 함수를 추가하면 그 함수 펑션 베이스로 플러긴을 집어넣으면 특정 CSP의 이제 기능들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애니콜 API를 가지고 지금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스파이더 프레임워크에서는 현재는 저희가 모니터링 API를 통한 CSP API를 통한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아마존에 대한 CPU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을 이제 이렇게 껴넣어 가지고 저걸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CP의 이제 TPU API 가속기로 저희가 뭐 GPU도 사용하고 있지만 GCP 같은 경우는 이제 TPU 전용이기도 하고 저거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저 부분을 이번에 이제 껴 넣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터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아마존의 코스트 인포 익스플로러 API를 사용해서 아마존 드라이버에 껴 넣어 가지고 저 가격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CMP에서는 애저의 모니터링 기능 요걸 집어넣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시연 때 저 TPU에 대한 활용 방법 요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다 드라이버 플러긴
인터페이스 임플리멘테이션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형태로 특정 CSP의 클라우드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쉐어드 라이브러리로 집어넣고 그거의 공통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위에서 똑같이 제공하는 형식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드라이버 만들 때는 각 CSP의 API를 사용을 하지만 요 인터페이스로 올라가면 이제 사용자는 똑같은 인터페이스로 똑같이 쓸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스파이더 메뉴입니다. 설치를 하고 아까 크리덴셜 받아서 CSP 연결 설정을 하고 나면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VPC, 시큐리티 그룹, 키페어, 그리고 그를 이용한 VM 생성, 그다음에 VM 제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붙일 수 있고 디스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냅샷 떠서 마이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고 이 기본 리소스 똑같이 활용해서 쿠버네티스 생성하고 삭제하고 애드 노드하고 애드 워커 이런 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정보, 뭐 리전 존, 현재 실시간으로 이제 CSP가 제공하는 저런 정보들을 끌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아까 애니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존 모니터링하고 GCP TPU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오렌지 진한 오렌지색 요거가 이제 다즐링 이번에 이제 출시한 것들이죠. 그중에 이제 태깅, 그다음에 이제 웹 기반으로 제공하는 어드민 웹이 이제 완전히 새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잘 반응할 수 있게. 그다음에 CLI 부분도 새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좀 쓰임새 있게. 그래서 이제 메타 정보는 이제 현재 이런 구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똑같은 드라이버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드라이버 속에서 얘는 이제 데이터 트랜스폼 필요한 경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예제가 지금 이제 리전존 정보인데 저것도 각 CSP마다 틀린 모습으로 보여주지만 스파이더를 통하면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제 하나의 파싱해서 똑같이 API 결과를 파싱해서 보여주는 웹 화면이고 CSP가 바뀌더라도 그 파싱 구조는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쪽 드라이버에서 이제 똑같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VM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로 현재는 쓰실 수 있어요. 퍼블릭 이미지 선택해서 루트 디스크 사이즈를 설정하고 VM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를 추가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뭐 소프트웨어나 뭐 운영 막 하다가 특정 시점에서 현재 상태 보관하고 싶다, 백업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냅샷을 찍어서 마이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점 걸로 다시 이제 VM을 만들어서 복구할 수 있는 뭐 이런 구성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NLB 추가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 OS는 저 게스트 OS 외에도 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주로 저 세 가지 테스트를 해가면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계열은 저희가 이제 유저에 대한 것도 이렇게 추상화를 해서 CB 유저, 클라우드 바리스타 유저, 그리고 VM 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하고 비밀번호 이렇게 해서 똑같이 서로 다른 CSP의 정책이 있지만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이제 이런 형태로 쓰실 수 있어요. 스파이더의 API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어느 CSP든지 간에 똑같이 저렇게 쿠버네티스가 만들어지고 스파이더는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 관리만 해요. 노드 추가할 수 있고 뭐 삭제할 수 있고 이 정도. 그리고 쿠브 컨피그를 꺼내줍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들이 쿠브 컨트롤을 쓰든 렌즈나 오픈렌즈 또는 쿠브 스피어 이런 이제 K8S 운영할 수 있는 아이디 같은 거 요걸 사용하셔서 이제 쓰시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상화된 형상은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이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저희가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고 저 VM 노드 그룹이라는 VM에 그룹을 몇 개를 운영할 건지 VM을 어떤 놈을 집어넣을 것인지 이런 걸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드온이 지금 형상은 잡혀 있지만 아직 진행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저 애드온을 진행을 할 거고
뭐 접속 엔드포인트하고 전체를 클러스터라고 하고 요 구조로 어떤 CSP든 간에 이제 똑같이 컨트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은 이제 저 이제 파란색 부분은 이번에 추가가 된 거고 나머지 아마존부터 NHN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BM은 이제 드라이버는 완료가 된 상태고 통합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깅이에요. 태깅도 이제 사실 CSP마다 제공하는 자원이 이렇게 쭉 있지만 이제 태깅을 제공하는 것도 이제 좀 각기각색이에요. 아마존 같은 경우만 이제 모든 애들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대시로 좀 비어 있는 애들. 그다음에 삼각형 같은 경우는 만들 때만 저 자원을 만들 때만 태깅을 할 수 있고 운영 주기에는 추가할 수 없고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현재는 요 테이블처럼 이제 스파이더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더 REST API 형태입니다. VM에 대한 형태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거가 원코드입니다. 공통 확장 부분이고 그래서 V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넥션하고 이미지, 스펙 요것만 이제 CSP마다 저거는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저걸 바꿔주시면 나머지 똑같은 형상으로 생성이 됩니다. API 다큐멘테이션은 이전에는 포스트맨 가지고 제공을 했었어요. 깃허브에. 그거를 이제 트렌드도 있고 바리스타 내부에 전부 이제 다 스웨거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전체 이제 코드에다가 다 밀어 넣는 작업을 해서 현재는 이제 포스트맨은 이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고 스웨거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는 링크. 그다음에 CLI도 이제 스파이더 컨트롤이라는 스파이더 컨트롤 CTL 요거가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gRPC 기반의 그 API 가지고 위에서 이제 CLI를 만들었는데 API가 추가되는 거를 잘 못 따라가고 있었어요. 계속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웨거로 API 다큐멘트가 다 바뀌면서 스웨거 기반으로 이제 CLI를 뽑아 올리는 거를 범용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 코드에 API 부분의 다큐멘테이션을 밀어 넣으면 이렇게 이제 스웨거 제이슨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제 CLI를 제공하는 형태로 현재 자동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신규 어드맨 앱 2입니다. 기존의 어드맨 웹은 이제 사라지고 기존 버전을 이제 올리려다가 이제 너무 이제 비교가 돼서 일단 내렸고요. 새 버전입니다. 일단은 이따 이제 데모에 보실 건데 좌측이 이제 리소스 이렇게 이제 어떤 CSP를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이 리소스별로 만들고 목록 보고 상태 파악하고 선택해서 지우고 빨간색.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클라우드 메타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거가 선택한 CSP에 대해서 리전, 프라이스, VM 이미지, VM 스펙 선택하면 이제 이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는 이따가 시연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CSP의 자원 정보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저희가 10종 정도 CSP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 각 자원의 밑에 숫자를 클릭하면 그 CSP의 그 커넥션의 그 자원을 매니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면에서 원하는 쪽 CSP의 자원을 들어가서 관리할 수도 있는 그런 편리한 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하는 CSP하고 자원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부분이 이제 지금 다 깔끔하게 추상화된 모습입니다. 원래 CSP는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추상화된 거는 이제 공통 확장으로 들어온 애들이고 원래 CSP에서 빠져 있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개별 확장으로 밀어 넣으시면 같이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좀 태깅이 달려 있는 것들은 약간 지금 CSP에서 아직 API를 제공하지 않거나 개념적으로 좀 문제가 아직 좀 있거나 뭐 그런 겁니다. 대부분 이제 글로벌 쪽은 다 채워져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로드맵입니다. 현재가 이제 저렇게 저희가 11월에 벌써 11월이죠. 11월에 와 있고 현재 이제 이렇게 인프로그레스 돼 있는 애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CSP 모니터링 자원으로 보면은 이제 저 모니터링 API를 통해서 저희가 따로 수집하지 않아도 CSP가 제공하는 정도의 매트릭 요거를 API를 뽑아가지고 제공해 주는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가 좀 되면 파일 시스템하고 스토리지 그거가 되면 저 마리아DB, MySQL 이런 애들처럼 이제 DB 계열 어떤 애들까지 저희가 이제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저 정도의 플랜으로 현실화, 현행화 시켜가면서 이제 쭉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치 및 활용 가이드는 이 링크들을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현재 0.9.8에 와 있고 이 행사가 끝나고 이제 다즐링 버전이 나가면 0.10.0이 이제 올라올 겁니다. 그럼 이제 시연을 두 포인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통 확장 부분, 개별 확장 부분에 대한 시연을 할게요. 공통 확장은 원코드 멀티 클라우드 기능 시연, 결국 기능 시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별 확장은 이제 GCP에서 제공하는 TPU, 그러니까 개별 확장으로 추가된 거, 그 기능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모 개요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REST API가 스파이더가 REST API를 제공해주고,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REST API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 중에 어떤 CSP든지 간에 이제 생성하고 싶은 또는 관리하고 싶은 관리 툴을 만드셔도 되고 스크립트를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단일 코드를 만들고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부턴 애들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스파이더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좀 편하게 쓰시라고 이렇게 어드민 앱을 만들었고, 이 어드민 앱도 REST API가 단일 API로 올라오기 때문에 원코드 서버입니다. CSP는 10가지지만 CSP마다 여기에 계속 뭔가 코드가 다른 if문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단일 코드로 서버가 엔진이 만들어져 있고 마치 하나의 클라우드를 보고 만든 것처럼, 그리고 이제 GUI가 올라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코드 멀티 클라우드 기능 시연은 이제 이 어드민 앱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툴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모에서는 이제 두 가지 모든 걸 다 해볼 수는 없고 아마존하고 알리바바에 대해서 VM에서 쿠버네티스까지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드민의 첫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시보드는 맨 마지막에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현재는 등록된 커넥션 다 빵이죠. 그다음에 이제 커넥션에서 지금 이제 아마존을 선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리전존을 선택해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지금 API로 CSP가 제공하는 리전존 정보, 그래서 검색을 해서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4개의 존을 제공을 현재 가능한 애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프라이스, 아마존의 프라이스, 한국 존, 그다음에 이제 VM 선택을 해서 정보가 너무 많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vCPU 8개짜리로 필터를 걸어서 실제는 이거보다 더 걸려요. 동영상 편집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8개 거만 해도 지금 5,400개 정도이죠. 테이블로도 볼 수 있고, 제이슨으로도 볼 수 있고, 가격 볼 수 있고, 5,400개이기 때문에 화면 컨트롤이 안 돼서 200개만 가지고 컨트롤하고 풀리는 다운받으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VM 스펙, 이미지랑 비슷합니다. 개수는 좀 적고, 얘도 이제 vCPU 이제 8개 정도 것만 찾아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VPC 기본적으로는 이제 클릭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태그 기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VPC에 태그를 2개, 그 이상 쭉쭉 계속 집어넣을 수 있어요. 태그를 달고 클릭. 그러면 이제 VPC하고 서브넷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넷은 추가 삭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얘도 이제 그냥 존이 틀린 곳, 위에 건 A존, B존, 나중에 쿠버네티스 만들기 위해서 지금 2개 이상 필요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존에 서브넷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룹. 지금 이제 다 열었죠. 저것도 뭐 잘 조절하면 되고, 룰도 추가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진 않고. 그 다음에 키페어, VM 접속하기 위한 키. 다운 받았어요. 안 보이지만 편집했어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것들을 리스트업 해주고, 기본적으로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그냥 클릭하면 되고, VM 이미지하고 스펙 정보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VM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키 만든 거 떨궈서 커넥트하면 여기서 이제 간단한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든 VM에 들어오신 거고, 호스트 컨트롤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프로비저닝 정보 보여드린 거고, 디스크를 가서 디스크 하나 만들어서 방금 전에 만든 VM에 이제 붙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로 이제 얘도 만든 다음에 만들어져 있는 VM 중에 하나 선택해서 어태치를 하면 VM에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VM으로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VM 정보에 가보면 아까는 이제 디스크 정보가 데이터 디스크가 없었지만 이제 하나 추가가 된 겁니다. 여러 개 붙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깔고 막 쓰다가 백업 한번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이렇게 VM 선택해서 add 이미지 하시면 돼요. 시간은 원래 더 걸려요. 저 unavailable이 이제 available로 바뀔 때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NLB 세팅이 좀 복잡해요. 근데 디폴트로 다 들어가 있고, 클릭하면 선택한 VM에 대한 NLB 만들어지고, 여기서 체크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헬시 상태가 되면 그 NLB를 이제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만드는 겁니다. 아까 서브넷 2개 만든 거 선택해서 얘도 다른 세팅은 하실 필요 없이 클릭하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워커노드 추가하기 위해서 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디폴트 셋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클릭하면 2노드짜리 맥스 3개, 최소 1개 이런 스케일링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노드 2개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노드 정보를 보면 아마존이 만들어준 VM이죠. 그거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걸 알리바바에 대해서 처음부터 쭉 해서 얘는 쭉 그냥 돌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 10개 CSPD에서 국내는 조금 제약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글로벌 같은 경우는 똑같은 패턴으로 하시면 VM 인프라하고 쿠버네티스 인프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원코드 멀티 클라우드 개념의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를 지금 쭉 해서 쿠버네티스까지 확인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 TPU는 저도 처음이고, GPU들은 이제 많이 써보셨을 수도 있고, 물론 GCP 사용하신 분들은 이미 GPU 써보셨을 거고, 저도 처음이라 이제 뭐 깊게 저희가 들어가기보다는 TPU가 어떤 놈인지, 특성은 뭔지, GCP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요 정도만 한번 스캔하고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런 애들이 있죠. CPU, 원래는 CPU밖에 없었다가 뭐 이렇게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한 애들이 있고, 그 중에 GPU도 있고, 뭐 PIM도 있고, NPU도 있죠. 그다음에 TPU는 저 NPU 바운더리의 폰노이만 구조라고 합니다. 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걸 제공을 해야 되니까 요 정도 컨셉.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세싱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CPU 같은 경우는 저희의 메인 메모리, 그다음에 실제로는 CPU 레지스터,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코어 스레드들. 그래서 결국은 밖에 있는 메모리에서는 어떤 놈들도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프로세스 속으로 이제 데이터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CPU도 스레드에 하나씩 갖고 들어가서 동시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GPU도 메모리를 동시에 이제 벡터, 뭐 행렬 계산, 이미지 프로세싱, 주로 이제 행렬 데이터 구조에 적합한 애들이죠. 메모리 짜게 가지고
수많은 자그만 코어들이 있는 애들한테 밀어넣은 다음에 한 번에 똑같은 오퍼레이션을 진행을 하죠. TPU는 들어가는 놈이 이제 하나죠. 보시면 이제 잘 안 보이시지만 얇은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그레이 박스들. 이 박스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TPU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한 박스예요. 저 안에서 그 데이터 쉐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메모리, CPU나 GPU는 레지스터 왼쪽 하드웨어 스레드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세 개가 쉐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GPU도 마찬가지. 데이터 처리가 끝나면 다시 꺼내고 다시 집어넣어야 되고. TPU는 전체가 쉐어가 되기 때문에 저 안에 한번 밀어넣으면 많은 연산을 저 안에 할 수 있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쭉 봤는데 이 두 가지 포인트 그림이 가장 저한테는 이해하기 편했어요. 그래서 TPU 같은 경우는 물론 GPU가 좋은 성능을 내는 연산이 있어요. 이걸 잘못 쓰면 안 쓴만 못해요. 그러니까 TPU에 적합한 놈은 TPU에 쓰고 GPU에 적합한 놈은 GPU에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추상화 모델은 GPU만 제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CSP들이 다 GPU를 제공해요. 그리고 VM 스펙과 VM 이미지만 잘 선택하면 그냥 GPU 쓸 수 있어요. TPU는 GCP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 확장으로 이번에 쓸 수 있게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가 GCP TPU가 사용자 입장에서 쓰는 방법이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위에 뭐 그림으로 보시는 게 편해요. 요렇게 기준으로 왼쪽이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어떠한 VM을 만들고 거기에 저 TPU로 핸들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정도 필요한 애들을 넣고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유저 VM은 유저가 컨트롤할 수 있고 저쪽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얘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렇게 붙어 있죠. TPU VM이 유저가 들어가서 여기를 이제 쓸 수 있어요. 보면은 이 VM에는 TPU가 바로 붙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되게 빠를 수 있죠. 근데 얘는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타야 돼요. 프라이빗망의 뭐 빠른 네트워크이긴 하지만 저 PCI 아마 PCI겠죠. 뭐 이런 애들보다는 훨씬 느리죠. 하지만 사용자는 이거를 데이터나 컴퓨팅 오프로딩을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가 조금 더 최신에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보안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요 TPU VM을 바깥에 열어놓으면 제가 망하면 다 망할 수 있거든요. 얘는 얘를 열어줬기 때문에 뭐 얘가 망하면 이 사용자만 망하고 얘는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사용자는 접근할 수는 못하고 대신에 이 TPU가 처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로그나 디버깅 메시지 이런 것들을 얘는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스토리지를 써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전신이 GFS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하드 파일 시스템으로 더 잘 알고 있죠. 똑같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로그를 쏟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얘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사용자가 여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TPU가 배턴한 로그 파일을 로컬에서 바로 쓸 수 있어요. 빠르게. 그래서 디버깅이나 이런 걸 할 때가 편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는 방법이 같은 로컬 네트워크의 로컬 IP. 그래서 바깥쪽에서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저기에 만약에 그 주피터 랩 또는 이제 텐서보드 이런 웹 기반의 어떤가를 띄워가지고 저 정보들을 바깥에서 보고 싶으면 쟤는 얘와 같은 놈이 또 있어야 돼요. 프락시 역할을 하는 VM 또는 뭐 그 터널 뭘 이렇게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차적으로는 제가 이제 두 개를 API 가지고 해보긴 했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은 당장에 좀 써보고 좀 기초적인 사용자들을 위해서 요 TPU 노드 모드로 이제
지금은 들어가 있어요. 향후에는 이제 이 모드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저 텐서보드나 주피터랩 이런 것들을 외부로 쉽게 좀 해볼 수 있게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은 향후에 조금 수요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추가를 하면 되고요. 틀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주피터 랩은 저도 이제 처음 써봤는데 중학생도 쓴다는 AI도 할 수 있고, 뭐 사실은 AI 전용이 아니라 원래 사이언스 쪽에서 데이터 만지고 하는 파이썬 가지고 하는 이거저거 하는 대화형 웹 도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이언스 쪽에서는 되게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이번에 접해봤습니다. 텐서보드는 이제 저희가 텐서플로우 엔진 후에 좀 GUI로 뭔가 분석한 학습 정보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이쁘게 볼 수 있는 그런 툴이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이제 처음 해봐서. 그다음에 GPU TPU를 위해서 GCP TPU를 위해서 이번에 스파이더가 개별 확장, 아까 공통 확장이 아니라 GCP만을 위해서, 그래서 GCP 드라이버로 들어갑니다. GCP 드라이버에 애니콜 핸들러라는 놈이 있고, 그 안에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실제 GCP 코드는 SDK 써가지고 한 코드는 요 함수들, 뭐 저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뭐 요렇게 지금 제공해요. GCP도 저 TPU를 모든 존에서 다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가 제공하는 존 목록이에요. TPU를 제공하는 존 목록.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TPU하고 DLVM, 아까 유저 VM이라고 보여드린 상단 모델에 두 개의 자원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두 개가 필요해요. 제가 웬만하면 뒤로 안 가는데, 아이고. 네. 지금 이 모델로 제가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것이 사용자가 항상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저까지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해야 돼서, 일단은 뭐 따로 관리할 수도 있게 하고 통으로 세트로 관리할 수 있게, 그래서 크리에이트 딜리트, 크리에이트 하면 리스트는 각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DLVM은 사실은 이제 유저 VM인데 저기에 텐서플로우, 아까 뭐 주피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전용으로 지금 이제 붙여가지고 별도로 꺼내놨습니다. 플로우는 이렇습니다. 애니콜로 이제 집어넣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파이더가 이미 지금 이제 애니콜 가지고 GCP에 TPU 그리고 DLVM을 만드는 거를 아까 보신 거에 박아놓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돼요. 세트로 만드는 거, TPU, DLVM 세트로 하나 만들어줘 하면 얘가 이제 TPU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먼저 만들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VM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DLVM이 하나 만들어지고, TPU가 그러니까 첫 번째 위에 있는 타입으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쟤는 접근할 수는 없어요. 만들고 지우고만 할 수 있고, 제가 열어준 로컬 IP 가지고 gRPC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 gRPC로 붙을 놈이 이제 얘예요. 붙어서 실제로는 얘에서 학습을 할 거고, DPU를 쓰는 부분이 있으면 오프로딩을 해서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으라고 하면 아까처럼 이런 애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단지 설치가 스타트가 돼 있는 놈이 있고, 스타트해서 또 써야 될 놈이 있어요. 그런 컨피규레이션을 이제 스파이더가 들어가서 그렇게 다 되게끔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얘네가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VM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요 커맨드 한 다음에 리스트를 봐서 상태가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저 주피터 랩에 들어가서 학습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 그거를 TPU를 써가지고 하는 컨피규레이션으로 돌리면 다 웹에서 할 수 있어요. 저 텐서플로우가 돌 때 TPU를 가서 학습을 막 시킨 다음에 그동안 발생하는 로그를 아까 말씀드린 GCS,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전에 요거 세팅을 좀 해야 돼요. 현재는 요 부분은 바깥 스파이더에서 관여하지는 않고 사용자가
버킷 만든 다음에 그 컨피규레이션을 학습할 때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돌다가 로그를 저기다 떨궈줘요. 저렇게 해서 학습이 끝나면 사용자가 이제 학습 상태를 저는 이제 요거를 보는 능력은 없는데 어쨌든 이제 저거를 가서 보나 봐요. 그래서 저걸 보고 학습이 얼마나 잘 됐나, 문제가 없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고 플로어예요. 그래서 TPU하고 VM 만들고 다 만들어지면 주피터 랩에다가 이 엠리스트 딥러닝의 헬로우 자바 같은 애라고 해요. 뭐 저도 이건 이제 처음 써봤어요. 그래서 필기체 인식하는 거고 요거에 인풋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 이런 거에 세트로 작지만 그거 코드를 이제 엠리스트 코드는 GPT한테 이제 시켜가지고 뽑은 다음에 요거를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걸 보는 스파이더 써봅니다. 로그를 일부러 켰어요. 원래는 이제 로그를 꺼놓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추가한 리스트 존 리스트 보는 그 애니콜 추가한 거 그러면 이제 현재 TPU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고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써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TPU하고 DLVM 만드는 거 저거 세트로 만드는 거를 저 존에다가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지금 어드민 앱에 스파이더 어드민 앱에 못 들어왔어요. 개발을 아직 다 못해서 API만 꺼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구글 거를 부득이 그대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이 TPU, 위쪽이 이제 그 DLVM 목록을 보여주는 지금 이제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주피터 토큰을 이제 제가 잘 뜨고 나면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얘가 이제 토큰을 제가 뱉어주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뭐 시리얼 포트 복잡하게 이제 뽑아내요. VM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스파이더가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든 거 리스트를 보면 지금 이제 리스트 보여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까 방금 만든 DLVM하고 TPU 목록 거기에서 이제 퍼블릭 IP를 얻어서 퍼블릭 IP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주피터가 떠 있어요. 그리고 저 키가 필요하죠. 키를 스파이더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꺼내 가지고 좀 쉽게 쓸 수 있게 저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겠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아까 GPT 좀 훈련시켜 가지고 만든 거 가지고 TPU로 요 이름을 TPU 이름을 만든 걸로 넣어주고 나서 돌리면 네,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쿠다 어쩌고저쩌고 여기가 없다 하는데 어차피 지금 GPU를 안 쓸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가면 이제 TPU를 찾아서 뭐 체크 막 하고 TPU의 리소스 그래서 8개짜리 TPU가 있는 놈이고 거기다가 이제 엠리스트 학습을 시킵니다. 요 정도 사이즈는 해보니까 CPU가 훨씬 빨라요. 왜냐면 오프로딩을 지금 아까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희가 TPU를 써보는 거기 때문에 학습이 크면 클수록 TPU의 가성비가 높아지더라 라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쪽에 이제 학습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학습된 거가 잘 돼 있나 테스트 해본 겁니다. 그 데이터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저 애큐리시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텐서보드 똑같이 아까 VM에 들어있는 거고 글로벌 파일을 쓰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했던 거가 같이 로그가 남아있는 거고 그 중에 방금 전에 한 것만 켜서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는 척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분석은 할 줄 모르고 그냥 잘 됐네 뭐 이렇게 그 정도 이제 제가 보고 지우는 겁니다. 지우고 이제 원래대로 하는 것까지가 이제 이번에 개별 확장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